요즘 들어 퇴직 후 삶 혹은 은퇴 준비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조금 심란해지지 않으세요?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나중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다독였는데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고민이 많더라고요.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느새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건강도 부쩍 나빠진다는 이야기, 솔직히 남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7년 여행만 다니다 파산. 돈도 건강도 잃고 절망에 빠진 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에서 출발해 실제 은퇴 후 삶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교훈을 나눠보려 해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나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눠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본론 여행 뒤에 찾아온 공허함과 현실. 안일한 설계가 만든 덫. 은퇴 후에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막연히 여유로운 여행, 시간적 자유, 하고 싶은 취미 활동 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목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재무 설계나 건강 관리를 미리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격차입니다. 20대나 30대에 돈이 없어서 못 가던 곳을 퇴직금을 받으니까 주저없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이라는 게 끝없이 나오는 우물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의 해외여행에 쓰고 숙박 비용에 쓰고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의료비까지 들기 시작하면 어느새 잔고가 바닥이 납니다. 게다가 여행을 다니며 불규칙한 식생활, 생활 패턴,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서 생각보다 빨리 건강이 나빠져요. 젊을 때는 한두 달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가볍게 넘겼던 일도 은퇴 후에는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결국 돈과 건강 둘 다 잡으려다가 둘 다 잃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또 다른 무서운 함정, 사회적 고립. 아휴, 은퇴했다니까 회사 다니던 사람들하고 자꾸만 멀어지고 여행 다니다 보니 지역사회나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을 안 하게 되네요.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실제로 여행에 빠져 지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사회와 점점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던 자유를 누린다는 생각에 즐겁지만 점점 주변에 나누고 공감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걸 깨달으면 외로움이 훅 찾아와요. 그제야 내가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도 중요했는데 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이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가장 큰 이유는 미리 설계하지 않은 은퇴 후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너무 따져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행도 좋고 취미 활동도 좋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건강 리스크,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할지 정확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걸 한 번에 충족시키려면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이나 투자, 혹은 건강관리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만큼 사람들과의 정서적 거리도 벌어지지 않도록 가족 친구 관계에도 신경 써야 해요. 사례 1, 퇴직금으로 캠핑카 사서 전국 일주했던 김 선생님. 내가 평생 회사에서 실컷 고생했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 않아? 김 선생님 가명. 62세은 퇴직 후 받은 퇴직금 일부와 개인적 저축을 합쳐 중고 캠핑카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캠핑을 즐겼어요. 하루하루가 여행이니 꿈을 이룬 듯 했죠. 그런데 막상 1년 정도 캠핑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들었대요. 고속도로 통행료, 캠핑장 이용료, 식비, 각종 수리비, 게다가 캠핑카가 오래된 모델이라 곳곳에서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난 즐기고 있으니 괜찮아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결국 2년쯤 지나서 카드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허둥지둥 캠핑카를 팔았는데 중고차 시세가 크게 떨어져 있어서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중고 캠핑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행을 다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혹은 캠핑을 잠깐씩만 즐기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놨다면 좋았겠죠. 사실 여행 자체는 아주 좋았는데 그 뒤에 남은 건 빚이었으니까요.
또 장기간 차에서 지내느라 허리랑 무릎이 다 망가졌고요. 김 선생님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듯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건 중요하지만 자금 운용 계획과 건강 관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2 해외 봉사활동 겸 배낭여행 떠났던 이 부장님. 이 부장님 가명 58세은 은퇴 직전에 젊었을 때 못해본 봉사활동도 하고 해외 배낭여행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동남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세계 각국을 돌면서 봉사도 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멋진 여정을 계획했죠. 한두 달 다니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여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경비를 아끼기 위해 저렴한 호스텔이나 쉐어하우스에 머무르고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지냈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중간중간 병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해외 병원비 폭탄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치과 치료나 갑작스러운 장염, 근육 부상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아플 때마다 체류 일정을 조정하고 항공권을 바꾸는 일도 고스란히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했던 1년은커녕 6개월 만에 귀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고 카드빚과 상당한 병원비 청구서가 함께 남았어요. 게다가 돌아와 보니 건강 상태가 영광이라서 다시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요. 해외 봉사와 여행, 인생 경험으로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결국 내 몸이 무너지니 예산도 무너지고 예산이 없으니 봉사고 뭐고 다 끝나버렸죠. 솔직히 미리 해외 보험이나 예비 자금만 챙겼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걸 간과했어요. 결국 돈과 건강 둘 다 위험해졌네요. 사례 3 국내 맛집 순례에 빠졌던 박 사장님. 박 사장님 가명 65세은 젊을 때부터 한국 구석구석의 맛집을 순례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다고 해요. 은퇴 후 직접 운전해가며 지방 소도시 맛집까지 찾아다니는 호사를 누리기 시작했는데 일단 만족감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맛집이면 좀 비싼 건 괜찮지 하는 마음에 식비를 무제한으로 쓰게 된 것. 또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게 되다 보니 건강검진 때마다 경고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치가 한 번에 확 올라갔습니다. 그럼 병원 가서 검사하고 약 타오느라 비용이 또 들어가죠. 먹는 행복을 포기하기 싫어서 계속 하다 보니 결국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식비뿐 아니라 장거리 운전에 들어가는 기름값, 숙박비, 고속도로, 통행료, 애초에 은퇴 자금 계획에 이런 식의 맛집 여행 비용이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고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맛집 순례가 죄악은 아니지만 자금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즐기는 건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결론 돈과 건강, 결국 계획이 핵심이다. 자,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 누구는 저건 너무 극단적인 경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흡사한 모습으로 은퇴 후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뜻이죠. 첫째, 재무 설계.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연금, 퇴직금, 적금 이자가 생활비의 전부일 텐데 이것들이 영원히 방치해도 그대로라는 생각은 큰 오해예요. 인플레이션, 예기치 못한 의료비, 가족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요. 여행 계획이든 취미생활이든 얼마를 쓸 건지, 어떻게 쓰고 보충할 건지를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퇴직금이라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도 많으니 너무 어렵지 않은 선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둘째, 건강관리.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말 많이 듣죠?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고 무리하게 여행 일정을 빼곡히 잡다가 몸이 아프면 여행도 못하고 병원비만 잔뜩 나오는 꼴이 돼요. 중년 이후에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는 건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에야말로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단, 충분한 휴식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삶의 목표.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아예 끊기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내가 여행으로 채웠던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외로운 일이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새로운 목표가 필요해요. 여행이 주는 만족감도 좋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배움의 기회를 찾아본다거나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본다거나 소소한 일이라도 의미 있는 목표를 계속 이어가야 삶이 풍요롭게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준비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훌훌 떠나서 인생을 즐기자. 만 외치다가는 돈도, 건강도, 심지어 사회적 관계까지 놓치는 역설이 벌어지죠. 지금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한 뒤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여행이나 여유로운 생활은 정확히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 그 비용을 충당할 재원연금, 퇴직금, 개인저축, 소소한 사업 등은 어떻게 분배할까? 건강관리를 위해 하루 혹은 주 단위로 어떤 루틴을 설정하고 어떤 검진이나 운동을 해야 할까?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어떻게 유지할지? 내가 여행 중이거나 타지에 있어도 소통할 방법을 마련했는가? 은퇴 후에도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나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작은 실천부터 해 나간다면 퇴직 후 여행만 다니다가 파산하고 건강도 잃었다라는 끔찍한 시나리오는 우리 이야기에서 멀어질 겁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후 삶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 챕터의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누군가에겐 생생한 여행기가 행복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재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혜롭고 건강한 은퇴 후 인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작게 시작하고 천천히 즐기는 것이 결국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길이니까요. 여행이냐, 안정이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준비된 즐거움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퇴직 후 삶, 그 어떤 선택을 하든 부디 돈도, 건강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모두 균형 있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